안녕하십니까. 약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조우현입니다. 약초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이어서 창포 석부작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창포라는 것은 우리가 그 5월 단오날 떠올릴 수 있는 식물이고, 또 머리 감는 식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창포입니다. 그러나 이 창포가 그 애기 창포라 해서 집에서 또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애기 창포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렵초를 제일 위에다 심어줬고, 도깨비 고사리라는 식물을 가지고 심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또 하반부에는 이 약초가 돌단풍이라는 식물입니다. 이 돌단풍을 또 활용해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창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관상가치가 아주 높은 애기 창포를 활용을 해서 집안에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분경과 석부작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을 해서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셨던 그 돌단풍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심장박동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분들,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분들이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돌단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물들이 우리 지금 미쳐지는 영향을 보면 그 효능에서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과 소화기과에서부터 건방증, 경련, 고혈압, 당뇨, 류마티즘 이런 데까지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소화질환에서부터 피부병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양기 부족, 심장병 환자분들한테 창포를 활용을 하면 좋은 성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분과 식물의 조합을 놓고 보면 우선 분화의 정의를 놓고 본다 보면, 분화라는 것은 이 분갈이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그런 분경이라든가 석부작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한 약초들은 분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갈이가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이 분에서는 분갈이를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과 토양은 성분 분석을 아주 잘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또 계절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양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은 그 미생물이 생성되어 있는 유기질 토양,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분경 같은 게 분경이나 분화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굵은 마사토양 같은 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번째로 거름주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나 무기질 비료 이렇게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선택해서 거름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름 주는 시기로는 봄, 가을로 이렇게 주는 게 좋다. 모든 식물이 여름에도 휴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에는 휴면기이기 때문에 휴면일 때는 거름 주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칼리성 식물하고 산성 식물을 잘 분별해서 키우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본류, 방부, 기본 식물, 또 석부작이 붙이는 식물하고 목부작이 붙이는 식물하고 잘 구별을 해서 심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이 석부작이라든가 목부작에서 식물을, 약초를 붙일 때는 강력 접착제 본드를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응용을 해서 붙인다고 하면 건실한 작품을, 또 약초를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분화에다가 심을 수 있는 약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경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 뻐꾹나리라는 약초입니다. 이 뻐꾹나리라는 약초를 한약방에서 쓰게 되면 아주 우리한테 한약재로 사용을 하겠지만 이거를 집에서 키우면 또 야생화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분 안에다가 적절한 토양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녹소토와 마사토를 같이 혼용해서 쓴 토양을 썼습니다. 이런 토양을 써놓고 이끼 연출을 한 다음에 저렇게 뻐꾹나리라는 식물을 약초를 갖다 심어놓고 보면 저 뻐꾹나리 꽃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도 우리가 같이 즐기기도 하고 또 이런 꽃을 따서 차로 드신다든가 약재로 드신다든가 하면 건강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또 치유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뻐꾹나리는 꽃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경용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라든가 또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선호도가 있는 약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약초로 쓰는 때는 전초를 다 활용을 해서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뻐꾹나리라는 이른 봄에 포기 나누기를 또 해서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또 종자로 파종을 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데 요즘에는 그 화단에도 아주 많이 심어지는 식물입니다. 종자 발화율은 아주 굉장히 높은 식물이기 때문에 이 씨앗으로 발화를 시켜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야생초 같은 경우들은 이런 약초 같은 경우에들은 자생해서 단해에 꽃 피는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점도 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약초들 대다수 이런 초물류 약초들은 반그늘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그늘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 여름 같은데 이파리가 타고 고사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반그늘 식물 50% 정도 차광되는 데에다가 놓고 식물을 키워주시면 근실한 식물로 잘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앞으로는 우리 집안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같은 식물 지금 붙어 있는 식물들은요 목본류 종류하고 초물류 종류를 선택해서 심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목본류 종류가 지금 단풍이 살짝 들기 시작했는데 온나무과 종류입니다. 거명 온나무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절벽에서 달라붙어 사는 이런 연출을 했습니다. 이런 연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 자체는 그 채석강 이런 것을 또 연상케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또렷하게 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상록으로 이접초 같은 약초를 심었고 또 단풍이 드는 거명 온나무 이런 약초들을 거기다 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확실하게 나고 계절감이 또렷하게 나는 이런 약초들을 심었습니다. 또 협곡 같은 기상석 이런 돌에서 이 중간중간에 이 관통도 돼 있고 한 돌에다가 이렵초 또 장수매 개부초손 이런 식물로도만 이루어져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돌은 기상석으로 아주 우리가 기를 받기 좋은 돌인데요. 협곡으로 또 수석으로 봐도 아주 무방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부초손 같은 경우에도 그 약재로 환으로도 지어서 쓸 수도 있고 탕약으로도 쓸 수도 있고 차로도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연출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석부작. 이 경석이라고 하면 자연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석질입니다.
석질은 단단하고 아주 그 쇠소리 같이 날 정도로 그런 돈들을 굉장히 쳐주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 겹산의 원근, 그래서 겹산으로 봐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석질은 그렇게 강한 석질은 아닙니다. 석질은 강한 석질은 아니되 약초들이 자생해서 가장 살기 적합한 그런 석질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보습력도 좋고 또 습기를 잘 머금고 있어서 약용식물들이 여기에서 자생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삼나무라든가 또 이렵초, 콩짝이라든가 또 창포라든가 부처손이라든가 이런 식물들, 또 뒤에 창석이, 쇳불석이 이런 식물로 연출을 해서 우리가 풍경을 만들어 놓은 돌입니다. 여기에서 이렵초 같은 것은 이파리 몇 장 정도만 따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부어서 울고 나서 드시게 되면 위염 내지 장염 치유 효과도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특히 저 창석이 같은 것은 이파리 한 2장 정도만 따서 이 한 대짜리 주전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끓인다고 보면 색상 자체도 볼고스레하니 아주 약이 될 것 같은 이런 약재로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런 약초들을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이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오이풀이라는 식물은 우리가 들에 산에 나가 보면 향기가 오이처럼 아주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이풀은 꽃과 열매를 꽃꽂이 소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초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조경용 지피 식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이풀을 종류가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오이풀, 산 오이풀, 긴 오이풀, 큰 오이풀, 가는 오이풀, 애기 오이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이풀의 장점을 놓고 보면 향기도 굉장히 오이 향이 나서 좋겠지만 꽃도 굉장히 관상 가치가 있고 약성이 좋은 식물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식물을 우리가 차로 끓여서 드신다든가 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식물의 효과는 보시면 알겠지만 양열, 지열, 청열 이런 해독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진이라든가 금창이라든가 화상 치료에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 화상 환자분들이 저걸 잘라서 진익에서 바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런 식물들은 집안에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많이 활용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루미꽃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물이고요. 또 약성이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 키가 높지 않아서 다루기도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7, 8월 여름에 채취하여서 잘 말렸다가 활용을 하면 큰 좋은 약재로도 쓸 수가 있고, 특히 이 두루미꽃 같은 경우에는 말렸다가 건초목으로 해서 탕약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술을 담가서 약재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열, 지열, 외장출혈 이런 데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 토열, 이게 혈뇨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식물들은 토양 자체가 알칼리성 토양, 부엽 토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들도 이런 이질 토양, 석회석보다는 부엽 성분이 많은 그 토질에서 재배를 해서 산업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파리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래서 이 집 밑에 식물 같은 경우에 뿌리 전초를 다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꽃이 피었을 때는 단체로 쭉 펴서 꼭 병아리 꽃 같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분화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전국에 분포한다라는 점이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변화석으로 해서 초물경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고란초라는 식물을 가지고 여기는 작성을 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고란초 같은 경우에도 약성이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이것도 역시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초를 활용하고 우리가 약초에 대한 기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늘 뭔가 부족한 것을 찾아서 헤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가 생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안에서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되는 이런 약초들이 작품으로 연출하여서 키운다고 보면 취미생활 하는 분들에서부터 또 약초 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또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식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물과 약용이 되는 식물들을 선정하는 지혜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용식물을 잘 활용하여서 집안의 환경도 개선을 시키고 우리 건강도 좀 지키고 또 자연도 보존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맹문동 분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맹문동 분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피식물로 사용하는 맹문동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원예성을 지니고 있는 애기맹문동이라는 약초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쪽에 있는 식물이 약성을 가져 있는 애기맹문동이라는 식물이고요. 여기에 있는 식물은 쇠뿔석이라는 식물입니다. 솥불을 닮았다 해서 쇠뿔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식물은 철쭉 계열의 약초입니다. 이런 약초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분경 석부작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한테 기여하는 바도 또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약초 같은 것을 선별을 해서 또 보급시키고 하는데도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들도 약초 관리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산수경 석부작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 형 자체로는 뭐 금강산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멋스러운 돌의 형상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약초들을 우리가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작품을 구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름이 좀 부르기에도 거북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모한 약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우리가 개부초손도 물론 들어가 있고 황금고사리도 들어가 있고 또 이렵초도 들어가 있고 있지만 장수매, 또 남부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중대가리라는 그 약초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저 중대가리라고 부르는 약초들은 암자 같은데 절 밑에 같은 데서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물들도 우리한테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보존 가치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저런 것을 또 약초 재배사들이 산업화시킬 수 있는데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이 우리가 집안에서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되는 이런 약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약초들이 꼭 탕약으로 달여서 먹고 또 차로 달여서 먹어야만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되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보급시키고 삭막해져가는 도심 속에 이런 거를 보급을 좀 많이 시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들도 우리 약초 관리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천남송이 같은 식물들은 독성이 있는 독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옛날에 사약으로 소재로 썼던 이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우리가 법제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약초지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천남성이는 독초로서 두루미 천남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남성입니다. 마치 저 위에 있는 꽃이 두루미 같이 생겼다 해서 두루미 천남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이런 식물들은 우리가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집안에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뭐 연로하신 어른들의 함부로 손에 안 닿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 자체는 덩이로 돼 있어서요, 평편하고 아주 구형으로 돼 있는데, 이 옆에서 뿌리 옆에서 알근이 붙어서 발화도 되고 또 번식도 되고, 또 씨앗이 파랗게 연그렀다가 옥수수처럼 달려서 빨갛게 익는데 그 씨앗으로 번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자체들은 녹색으로 지름이 3cm에서 크게는 뭐 한 5, 6cm까지도 되게 되는 이 뿌리가 약재로도 굉장히 또 좋은 독성이 있는 식물이지만 약초로도 굉장히 좋은 성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식물 자체가 이 기가 있는 식물이고 또 워낙 센 식물이다 보니까 관상용으로도 많이 인기가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분경이나 분화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쓸 때는 반드시 법제를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효능에서는 마비 증세 같은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장경의 효염이 있으면서 강변변증, 간질 이런 쪽에도 굉장히 효능이 있고요. 특히 이 안면 근육 같은데 마비 증세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식물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항암 효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앞으로 잘 활용하는 데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비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 도심 속 조경 길거리 같은데 지피 식물로도 굉장히 많이 심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이 약효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이게 아주 작은 식물로 개발을 해가지고 원예성이 있는 식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물들은 집에서 한두 개씩 길러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원 같은 데에서는 아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원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는 이제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리게 만들어졌는데요. 얘는 이파리를 이게 작게 하고 또 문양을 넣어서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식물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화단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파리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원 비비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하고 빚었던 식물은 또 옥자마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옥자마하고 비비추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식물 자체를 보게 되면 분별하는데 굉장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한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들은 직사광선을 쐬주면 이 이파리 같은 게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싱그러운 약초를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 그늘 정도 식물로 키워주고 50% 정도의 차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얘는 화는 자옥잠이라고 그러지요. 꽃을 자옥잠. 근경은 자옥잠근, 여분 자옥잠염이라고 하면서, 얘도 꽃은 7월에서 8월 달쯤에 꽃을 피는 식물입니다. 약효에서는 자궁출혈이라든가 유정이라든가 토열,
이쪽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고요. 뿌리를 채취해서 잘 말려 두었다가 탕약으로 쓴다든가 차로 쓴다든가 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치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처녀치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 속에서도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려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식물입니다. 눈 속에서도 새파랗게 저렇게 살아있는 식물이고요. 꽃 자체는 여성의 그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형상의 색깔과 꽃 모양이 닮았다 해서 처녀 치마라고 이름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낙엽성 교목과 하부 지역과 같은 이런 봄에 햇볕이 잘 드는 그 습한 곳에서 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종자를 채취하다가 농가에서 그 재배해서 원예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출하를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화단에도 식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잔디밭 주변이라든가 경계석 같은 데 이런 데서 많이 심어지고 화분에다가 심을 때도 큰 분경으로 해서 여러 개를 밀식시켜서 심어주면 굉장히 꽃을 근실하게 볼 수가 있고, 저 같은 식물들은 인산가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골 같은 것을 우려 먹고 남았는 뼈 같은 거, 소뼈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발효를 시켜서 부셔서 거기서 놔주면 아주 근실한 꽃 같은 것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화분에다 키울 때는 뼈 조각 같은 걸 하나 씩 넣어주면 굉장히 근실하게 또 색도가 좋은 꽃을 관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꽃 자체 같은 것도 또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능에서는 우리가 그 체중 감량을 하는데 굉장히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당뇨 같은 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이쪽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신장병에도 굉장히 효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약초를 활용해서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어 키울 수 있는 방법과 분화로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